시작하기 전에 다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대표적으로 두 개 사업이죠. 우리 권역 사업하고 읍면 정비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여기 지금 화면으로 띄워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겁니다. 라고 이제 적어 놓으신 그 대목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낭독해 드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지금 우리 권역에서 하고 있다. 이거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판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크게 4개의 사업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생활기반 확충 사업, 뭐 소득증대 사업, 경관 개선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은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준비 단계이시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 단계를 거쳐서 계획 수립을 하시고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를 하시죠. 설계 단계를 거쳐서 계획과 설계에 맞춰서 사업 시행을 하십니다. 사업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 운영을 하는 이 운영 단계 이렇게 5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단계에 맞추어서 각각 그 단계별로 유념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함께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하는 내용들을 한 페이지짜리 뭐 이런 외울 수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 예, 사전 준비 단계. 정말 이게 좋은 학생들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새내기 자세로 하시는데. 네, 첫 단계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제가 이 사전 준비 단계, 아마 여기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권역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역이나 읍면 소재지가. 우리 좀 전에 발표를 마치셨지만 사무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은 주로 권역 사업을 하시는 그 마을에 계셨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것을 어느 지역들에 가서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알리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을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알리는 그 대상이랄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 게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다시 이제 7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개 법정리 7개가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을 전 주민들이 다 공감을 가지고 공유를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사실 좋겠지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물론 7개리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님이나 또 분회장님들끼리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고 의결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끼리만 의결을 할 게 아니라 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외적으로 좀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좀 책임감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저희들이 7개리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아무런 어떤 자금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7개리가 마을이 크고 작든 간에 똑같이 500만 원씩을 냈어요. 사업 준비금으로. 그래서 그 500만 원 중에 일부분을 이제 뭐 컨설팅도 받고 하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7개리 잔치를 열면서 아무래도 농촌에 계시다 보면 사실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이제 하셔야 좀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 이제 마을 잔치를 열면서 저희 이제 농정 담당을 하고 계시는 뭐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 또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농촌공사 직원분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출향인들, 또 군수님, 또 의회, 농협, 뭐 조합장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떤 그 단합대 비슷한 걸 한번 했었는데 크게 한번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계 주민들이 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사전에 이제 인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조금 이제 좀 추진을 이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진행할 때는 마을의 이제 이장님,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그 분회장, 각 반장님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끊임없이 한 거의 뭐 매주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각 마을로 돌아가셨을 때 각 반원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전파가 됐을 때 또 들리는 얘기들 다시 또 취합해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회의를 하여튼 끊임없는 회의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범위가 마을 주민들뿐은 아니네요, 그렇죠? 행정도 그다음에 출향 인사까지 알리셨으니까 네. 그리고 잔치를 하셨다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재미있게 뭐든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방법보다도 이렇게 잔치를 열고 또 단합대회 성격으로 이렇게 하신 게 또 우리 사무장님 계신 곳은 독특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마을이 또 같은 여건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첫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할 적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에 있는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예.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체제랄까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거 사업을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주민 스스로 그 사업 내용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그 합리적인 기획과 또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분들의 참여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다면 도와드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여쭤보면 우리 사업 계획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그런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다른 어떤 권역 좀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이건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나름대로 갈등 그런 것을 풀려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뭐 지역의 자원과 연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 합쳐서 그런 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할 것인가이시죠.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또 다 같이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또 이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선행권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갈등 유형을 보면 초기에 몇 분의 어떤 추진위원 분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의 그 희생을 담보해서 이 권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2차년도, 3차년도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리를 거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권역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이제 거친 권역들은 좀 성공한 권역이다. 지금 좀 웃으면서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는.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몇 사람만 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 있는 지역을 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의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현대의 사회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누가 정보를 많이 잡느냐. 그런 이제 정보력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걸 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제 1단계 아예 5년 차가 끝나고 이제 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권역들 좀 많이 이제 다녀보면 방문자 카드 같은 거 하나 안 써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출신들이 얼마만큼 객지에 나가서 성공했는지 어떤 인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권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벌써 그런 사업을 5년, 6년씩 해나갔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선행권역에서 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단계,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시행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시작하는 권역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선행권역으로부터 물려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행권역의 시행착오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계획 단계에서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지역 경험에서 많이 배우자, 공부하자,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갈등이 저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사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 갈등을 봉합하거나 혹은 조정하거나 하는 좋은 혹시 방법, 현장에서 터득한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갈등을 좀 이렇게 잘 봉합하는 어떤 뾰족한 묘안이 있다 그러면 사실 좋겠는데, 사실은 좀 어렵고요. 저희도 이제 권역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 권역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사실은 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추진위원분들 이제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걸 갖고 계시냐면 갈등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받아들이자 갈등을. 근데 그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해서 남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제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데 서로 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보는 바로는 이제 농촌마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 유형의 갈등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갈등의 유형이 하나는 갈등의 이제 원인들이 하나는 이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위원장님이나 마을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많이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듣는 얘기들이나 또 정보들이 많으신 반면에 또 마을 주민들은 또 그런 어떤 교육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어떤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권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많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세미나 워크숍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되겠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익들이 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등을 그냥 인정하자. 갈등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모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갈등 때문에 생기는데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갈등 또 그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또 큰 경난을 겪고 난 뒤에 또 역사가 발전하듯이 마을도 어떤 갈등이 생기고 나면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마을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사무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이나 우리 읍면 단위별로 추진협의회 내지는 추진단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실제로 이 설계나 시행을 담당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들도 또 개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굉장히 여러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마을 조직도 있잖아요. 또 이장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우리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총회가 있단 말입니다. 마을 총회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인도 구성을 하시고 그렇죠? 마을은 그냥 원래 있던 마을인데 새로운 조직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어떻게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합니까?
먼저 이 사업이 그 시군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보면은 그 시장 군수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의 그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 또 각 권역별로 그 추진위원과 그 맡으신 분들의 그 하나의 그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군은 기본적으로 저희 돈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발전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추진위원회별로 시장군수 주재하에 회의를 가급적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권역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애로사항을 점검을 하고 문제사항을 해결하는, 그럴 때 그 전체 행정기관의 그 관련 부서의 과장들을 다 배석하고, 또 시행업체 또는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해서 정말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 권역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고요. 도단위 이제 유관기관 전문가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서 두 달에 한 번에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제 모이고 있고요. 자주 모이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도의 농촌 지역 개발 전문가 4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군역별로 해서 현장에 방문하거나 초청을 해서 자문을 듣는 그런 정도의 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원 박사님, 그 사업을 우리가 다 완료하고 나서 이제 마을의 관리 운영으로 들어갔을 적에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소득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마을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우리 마을에 이장님, 부녀회장님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장목반 이 정도 있었다면 새로운 회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기는 마을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외부에서 일종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서 월급을 마을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우리가 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위탁 경영을 하시오 하고 맡기시고 마을에서도 얼마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마을은 회사하고 다르게 회사는 수직적 구조 아닙니까? 사장님부터 사원까지. 그런데 우리 마을은 사실은 수평적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저는 소득사업 하는데 특히 관리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좀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원래 마을이 갖고 있는 이 공동체성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참고할 만한 운영 형태, 우리 마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할 만한 형태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몇 군데에서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있는데요. 상당히 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계획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렇게 과정에서 가급적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논의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갈등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권역을 딱 갔더니 모든 것이 법인화되어 있는 법인체. 사람들의 사업으로 이게 딱 변질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사업이에요, 이게 권역 사업.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전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송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유형은 다양하게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그냥 농업만에 종사하는 충북의 어떤 또 대표적인 예를 들어 증평에 있는 상그린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논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촌형, 또 어촌형, 농산촌형 이런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제 모델이다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그런 권역을 답사를 다니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진짜 그런 이 사업을 법인을 운영하는 내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격이 틀리더라도 그냥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법인화시키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걸 배우러 가는 건 좋은데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번역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하겠다는 것이 초점이 일단 분명하지 않다. 지금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어떤 몇 개의 사업체가 모여서 하는 어떤 영농조합의 형태, 또 법인화되어 있는 또 기업농이라든가 이렇게 농업 회사 같은 유탁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마을이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사무장님 지금 마을은 운영 형태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에는 이런 운영 형태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7계리, 아까 말씀 7계리인데, 저희 7계리에 영농자법인 12개가 있습니다. 저희 12개가 있는데요. 이제 농촌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자치조직으로 이제 분뇨회에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법인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자치조직으로 하고 계시고,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사이나 회계 부분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12개의 영농자법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운영비도 없어서,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지만은 또, 몇몇 또 영농자법인은 사업비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상의 또 효과를 잘 내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회계입니다.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7계리의 12개 영농자법인 중에 제가 작년 연말까지 제가 이제 3개 영농자법인의 회계를 맡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장부 쓰는 회계가 아니고 회계 프로그램을 사서 제가 그 회계 프로그램을 사려고 한 1년 정도를 제가 회계 공부를 별도로 해서 그래서 그 회계 프로그램을 사서 노트북에 깔아서 그래서 각 영농자별로 이제 회계를 했는데 기업 회계, 복식 회계를 정상적인 복식 회계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편해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처음에 어려울지 모르시겠지만 조금 한 달만 운영을 해보시면 요즘에 프로그램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달만 운영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고 저희들이 영농자법인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안 만집니다. 현금을 안 만지는 게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법인에 맞는 또 통장을 개설을 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또 체크카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 회계가 투명해지면요 여러분들 마을이 정말 웃으면서 사업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회계를 투명하게 절대 현금 출납부에 장부 쓰지 마시고요. 예. 가급적이면 한번 회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서 한번 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회계 프로그램 그것은 다른 사무장님들도 다 이렇게 금방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죠. 그래서 사무장님들 계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마을에 무슨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나중에 운영 단계에서는 사실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도 그렇겠지만 행정에서 우리 마을들이 이제 여러 층위가 생기잖아요. 시작하는 마을, 상당히 성숙한 마을, 이제 완전히 자립한 마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작하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어떤 관리 운영의 원칙이랄까 이런 걸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떠십니까? 원칙 하니까 좀 딱딱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계획 후 지원이다. 기본계획 수립 때 운영 방안이 없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계획이요. 네. 그것은 처음 운영 방안 초기의 계획과는 초기에, 다른 의미로. 기본계획 수립 승인 당시에. 네. 그리고 운영 방안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권역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제시토록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횡성 공군 금계 권역처럼 권역 나름대로 사업 종료 후에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들이 오늘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마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널리 알린다. 출향 인사, 우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까지 널리 알린다. 그렇죠? 아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님네 동네는 잔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을 안이나 밖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모은다. 우리 아까 사무관님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렇죠? 인재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위원장님, 사무장님 좋은 분 모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 그런데 수평적 구조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경험을 배웁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특히 실패한 경험도 많이 배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러나 우리 마을은 달라야 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을 베끼기 하지 맙시다. 우리 마을에 맞는 옷을 입읍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리한 소득 사업은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룹시다. 차라리 지금 합의가 안 되면 미룹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큰 사업보다는, 처음부터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그래서 좀 뜻을 모아보자 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부지 확보 가능성이나 유지관리 비용, 운영 방식 이런 것까지 미리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열 번째로 우리 마을에 어울리는 운영 구조를 만들자. 다른 마을이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을이 소득사업이면 이런 조직으로, 소득사업이 아니라면 또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자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마지막 힌트를 제가 얻었는데요. 아까 사무장님 이야기에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권역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권역과도 연계협력 사업을 한번 도모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계신 분들 각자가 나는 이것만 기억이 나 이렇게 다 다른 데 강조점을 두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과 또 배운 점을 가지고 우리 도별로 진행되는 좀 더 심화된 이런 학습 자리에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시고 더 발전된 행복한 모습을 나중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